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옥고래입니다. 오늘은 인생이 불쌍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왜 내적인 교감도 되지 않고 그냥 외롭고 피곤하게 피상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되게 공허하고 허무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는 참 안 됐습니다. 아주 불쌍합니다. 우선 그들은 이미 세뇌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부모나 그들에게 의미 있는 대상으로부터 너는 특별하다 또는 너는 특별해야만 한다. 그래야 가치가 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존재에 대한 특별함이고 두 번째는 성취에 대한 특별함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함을 적절하게 소화하고 경험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잘 소화해야 하는 특별함은 첫 번째 특별함, 즉 존재의 특별함입니다. 특별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인데 이 단어 자체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 보통이라는 비교 대상이 존재하고 둘째, 다르다라고 평가하는 평가 대상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 속한 말을 풀어보자면 너는 내가 보기에 보통 사람들과 비교해서 구별되게 달라야 사랑받을 수 있다 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소화하는 존재에 대한 특별함이라면 너의 존재는 보통의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나에게 특별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입니다. 즉 나에게 있어서 너의 존재가 특별하다. 따라서 나는 너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다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너가 경험하는 모든 내적인 것들입니다. 특히 감정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감정, 너의 경험, 너의 내적 세계가 궁금하다,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이 특별함이 어릴 적에 충분히 경험되고 소화되면 안정감이라는 것이 획득이 되죠. 이와 구분되는 나르시시스트가 경험하는 성취에 대한 특별함이라면 너의 성취가 보통 다른 성취와는 다르게 나에게 특별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입니다. 즉 나는 너의 성취에 관심이 있다. 너의 성취 그리고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다른 사람의 성취에 관심이 아주 많다. 너의 존재, 너의 감정, 너의 생각, 너의 마음에는 별 관심이 없다. 너의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지만 증명해라. 그러면 나는 관심이 아주 많고 흥미롭다. 너의 남들과 구별되는 그 성취가 참 소중하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삶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성취에 대한 특별함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안정하잖아요. 너무 피곤해요. 본인이 내적으로 경험하는 거, 본인 자체, 본인의 세계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나는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는지, 남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만이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여기죠. 늘 보통과는 구별되게 잘해야 하기에 남을 경계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용하고 협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위에 서려고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정을 경험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등한시하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이 성취에 대한 특별함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는 남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본인의 심신의 건강이나 현재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늘 목표는 성취의 특별함이기 때문에 이들의 내면에는 현재의 감동과 환희, 풍성함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운동을 하려고 해도 전두엽을 좀 쉬게 하는 명상이나 산책, 운동 등은 즐기지 못하고 술, 게임, 도박 등의 중독과 같은 전두엽의 기능을 아예 마비시키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죠. 전두엽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목표가 성취하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쉼이라는 것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존재에 대한 특별함을 신뢰하는 건강한 사람들은 나는 내 존재가 특별하고 내 존재 자체로 사랑받아왔기 때문에 성취에 대해서 광적으로 발버둥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평생을 성취로 사랑받아왔기 때문에 특별한 성취를 잃는다는 것은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상상 속에서도 성취를 갈망하고 현실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드라마와 같은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고 존재를 사랑받은 적이 없으니까 존재를 사랑한 적도 없고 존재가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라는 것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존재는 성취를 위한 도구와 방편이 되는 거죠. 내 존재 자체가 우선순위이고 비교 불가능하며 사랑스럽고 안정적이라면 즉 뭘 특별히 잘해서 또는 못해서 나의 가치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내가 뭘 잘하건 제가 뭘 잘하건 그것이 좀 중요하긴 해도 아주 막 목숨 걸고 중요하지는 않죠. 근데 성취가 중요한 나르시시스트는 목숨을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구별되게 뭐든 더 잘해야 됩니다. 남들이 칭찬받는 것은 위협적입니다. 너무 질투가 납니다. 남들이 칭찬받는다는 것은 남의 성취가 특별하다는 것이고 나의 성취는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즉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나는 가치가 없다라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는 반드시 남보다 더 우월해야 하죠. 그래야 가치가 있으니까. 스스로를 셀프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신념을 굳혀갑니다. 이 신념으로 인해서 나르시시스트는 거만한 태도를 보여요. 이게 참 짜증나고 어이가 없지만 그들은 이런 자기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외롭죠. 존재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성취라는 껍데기를 사랑받으니까 늘 공허하고 찜찜합니다. 그래서 회피적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을 공유해야 하고 서로의 입장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왜? 나르시시스트에게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성취, 그러니까 행동을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주 탁월해서 감탄도 받고 칭송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겉 내용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내면의 불편함에 대한 소통은 감탄이나 칭송과는 정반대인 부정적인 피드백으로밖에는 인지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참 서운하다라는 것은 이미 대화가 아니라 비난이고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너는 틀렸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직격탄인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화가 나죠. 듣기 싫죠. 피하죠. 잊어버리죠. 짜증이 나죠. 아주 피상적이죠. 너무 불쌍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피상적으로, 피곤하게, 불쌍하게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와 친밀한 관계로 엮이면 상대방은 강제로 교감의 기쁨이 거세되기 때문에 같이 불행해집니다. 사실은 더 불행해지죠.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상대방은 교감의 가치를 원래 아는 사람이니까요. 평생을 모르면 모르고 쭉 사는 거지만 뭐가 좋은지 아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포기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불쌍합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요. 화이팅! 화이팅!